대한민국을 바라다 보는 시각이 다 전부 다 지금 현재 뭐라 그럴까 좀 걱정하고 또 굉장히 뭔가 위험 수위에 있다고 하는 불안감을 그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들이 디너 모임 중에서 상원 의원들하고 하원 의원들이 같이 모이는 디너 파티를 우리가 또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나운서도 하고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들이 함께 참석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영원한 동맹이니까 대한민국하고 동맹국가로서 남의 나라와 같지 않게 특별히 한국에 대한 그 동맹의식이 굉장히 아주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로서 어떤 공산 세력이나 친중국 세력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제대로 미국이 우리를 지키고 동맹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안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은 미국이 국제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지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언론적으로 이게 다 알다시피 그야말로 철의 장막, 죽의 장막을 넘어서 마지막 보루가 우리 남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은 남한만 지키는 게 아니라 대만과 필리핀과 일본과 이 태평양 연역에 있는 이 모든 에어리아를 다 커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의 어떤 정치적 갈등과 싸움이 아니라 국제적인 정세에서 대한민국은 결정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포인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우리 동맹의 의식이 확실하다는 것. 2말 3초라 그러는데 2월 말에 탄핵을 완성시키고 3월 초부터 소위 말하는 조기 대선 프로젝트를 여론이나 또 정치하는 야당의 리더십에서는 2말 3초로 이끌어가는 거죠. 굉장히 급박하게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역사상 대한민국이 2번 탄핵을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바로 2말 3초에 대한 급박한 정치적 환경 변화, 그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레임 체인지를 하겠다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비상계엄 때 일어났던 군인들 그리고 국정원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 이런 모든 그 현장에서 뛰었던 비상계엄의 실제가 지금 거짓말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헌재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계속 뉴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또 9명이 덜 헌재에 구성이 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8명에서 2사람이 이제 4월 17일인가 18일이죠. 날짜 나중에 좀 늦으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또 1명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또 헌재에서 거부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받지 않고 살아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탄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세 번째는 뭐냐면 탄핵을 안 받고 살아서 나와도 결국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2년 반 내외의 임기 동안 계속 끊임없는 갈등의 방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그 혼란 속에는 네 번째가 바로 비상계엄을 터뜨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했던 부정선거에 대한 확고함이 밝혀지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상,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이슈를 해내는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것도 한 5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 국힘당 여당 국회의원들이 진짜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치적 이슈와 논조가 하나의 목소리로 나와야 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 탄핵당할 때 12명이 문제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수의 애국자들이 말하는 것은 배반자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보수 국회의원들이,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배반자가 없어야 돼. 그래서 통일된, 단결된, 단합된 메시지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그들이 탄핵을 막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대외적인 활동을 좀 해야 돼. 너무나 조용해. 국회의원 안에서만, 국회 안에서만, 당 안에서만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국민들, 애국자들과 보수의 리더자들은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로 데모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 현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안 돼. 뭐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이나 가끔 나경원 의원이나, 이 지금 거기에서 우리는 많이 우파가 섭섭해하죠. 이유가 뭐냐? 아니, 좌파들은 그야말로 큰 데모스트레이션 할 때, 민주노총 할 때마다 다 나오는데 왜 우리 우파는 못 나오느냐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프레임에 걸린 것이 뭐냐면, 너희도 반란 개수로 그걸 동조자라는 것 때문에 못 나오는 거야. 자, 그걸 왜 못 막아서냐 말이야. 우리가 왜 동조자야? 우리가 집권당으로서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는 확실한 그야말로 정치적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세 번째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거를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잘 하지 않으니까 애국 국민들이 지금 아스팔트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광화문 집회뿐이 아니라 전국의 대도시에서 산발적인 집회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손현보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지난주에도 15개 집회가 일어났는데 아마 이번 주는 거의 20개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 강주까지 15일 날, 그리고 2월 8일은 그야말로 대구,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대구까지 집회가 일어나고, 전국에서 거의 20개가 넘는 지역에서 그야말로 3.1절과 같은 모든 곳곳에 횃불을 붙이듯이, 봉화대가 올라가듯이 불붙는 애국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 가운데 이제 이 5가지 문제가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산발적으로 보수운동을 각각 하지 말고 광화문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정강훈 목사님의 광화문 애국집회 단체와 손현보 목사님의 세력이 하나가 되면 좋겠다. 우리가 광화문 세력, 정강훈 목사님 세력과 소위 말하는 여의도 세력이라고 하는 세이브 코리아 손현보 목사님의 세력은 한국 교회니까 이번 3.1절에는 둘이 하나가 돼서 전국 지역은 지역대로 하더라도 총동원해서 광화문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1,000만 명 모아보면 좋겠어. 예? 우리가 뭐 기독교인이 그래도 살아있는 교인이 1,200만 있다, 뭐 800만 있다, 1,000만이다 그러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는 2017년도 3.1절 집회에 조금 연관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영훈 목사님을 설교자로 영입을 하고 그 집회에 준비하는 멤버가 아주 역할을 좀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언론에 3.1절 집회를 2017년도 검색을 해보면 300만 명으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주최자의 말이 아니라 언론에서 그 말이 많이 나와 있죠. 왜냐하면 동대문까지도 뻗치고 서울역까지도 뻗쳤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 마음의 기대는 이 5번째, 이 5가지 중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면 모든 국민들 중에 보수 애국 운동자들은 종교를 떠나서 초종교적으로, 교단을 떠나서 그야말로 3.1 운동처럼, 3.1 만세처럼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역으로 동대문까지, 서수문까지, 광화문 전체까지 모이면 아마 뭐 1,000만 명 모이지 않겠어요?
아무리 안 돼도 500만 명 이상은 되리라고 합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러한 위기에 그야말로 충격적인 상황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탄핵 반란, 불법 탄핵이라는 거거든요. 탄핵 반란이라는 말의 의미와 불법 탄핵이라는 건 이거는 뭐냐면 불법을 통해서 탄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직무유기라는 게 직무정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입건을 시키고 교도소 갖다 놓을 것이 아니라 원래 공수처는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거 다 알잖아 우리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불법으로 뭐를 받았어요? 그 소위 말하는 좌파, 우리 법학계에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좌파 소굴이라고 하는 서부 법원에 있는 그들로부터 뭐를 받아냈어요? 구속영장을 받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탈법을 한 거예요. 법을 어긴 거야. 근데 거기에 놀라운 게 뭐냐면 공수처뿐이 아니라 검찰이고 판사고 경찰이고, 아니 또 배반자 국정원의 또 무슨 몇 차장, 이런 것들이 뭐냐면 대한민국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는, 또는 군인, 다시 말해 보겠어요. 공수처, 검사, 판사들, 그 다음에 경찰들, 군인들, 국정원, 이 6개의 기관들이 전부 다 일시적으로 약속한 듯이 소위 말하는 좌파의 단결된 메시지나 목소리를 통해서 그들은 마치 집권 세력의 대통령의 명령이나 장관들에게 명령을 받지 않고 29명의 장차관들과 중요한 요직이 탄핵을 받으면서 소위 말하는 컨트롤 타워, 리더십의 기관이 없어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아무도, 어떤 국민도 백성도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게 바로 뭐냐, 그만큼 공사나 좌파로 우리는 모든 이 6개 기관마다 썩어 있는 거예요. 작용화된 중간 계층의 소위 말하는 국장급, 과장급 혹은 중간관리 리더급들이 얼마만큼이나 썩었으면 세상에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을 잡아놓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이, 이거는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들이 이미 대한민국은 거의 공산화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할 정도로 아무도 말할 수 없는 환경에 우리가 지금 현재 물려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이번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통령이 힘내라고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우리가 3일 동안 거기에서 우리가 밤을 새우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얼마 전에 그분의 개인 편지가 나올 때 보니까 사도 바울,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유치원 때부터 중학생까지는 목사님 되고 싶었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회복이 돼서, 그게 바울과 신라 얘기도 좀 나와요. 바울처럼 살겠다고. 그래서 뭐냐, 바울의 손과 발에 착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린 것처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울구치소에서 그야말로 영어의 몸, 갇혀있는 몸에서 옥문이 열려서 그야말로 회복되고 탄핵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원영 목사였습니다.